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일동제약을 보도록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시장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난 9월 달쯤에, 9월 말쯤까지 2200포인트를 이탈을 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약 22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등 흐름들 좀 빠르게 보여주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2200포인트를 좀 이탈하는 척하고 살짝 이탈을 했다가 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또 지지, 반등 지지, 약간 이런 과정들이 추후에는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200포인트 이하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지금 현 구간들이 PBR로 치면, 자산 대비 가격으로 치면 0.8배 수준입니다. 여기 이 구간들이고 이 구간들이 한 0.9배 수준이 됩니다. 0.9배 수준. 자, 이때쯤에 0.8배 수준이니까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이 됐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싼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왔다. 자, 세세한 부분들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7%대 이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경기에 민감한 섹터인 반도체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은 그동안 경기 침체를 반영을 시켰던 코스피 지수의 다른 이제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 경기 침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전처럼 수치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회복세 한번 기대해볼 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반등 흐름들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컸던 것들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다른 종목들도 지수의 상승으로 일단은 상승으로 대체적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왜 올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만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3만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린 이유들은 이전에 급락한 장대 음봉에서의 종가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항 부근에 단기적으로 맞았다. 물량 정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냐?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전에 지지 구간들의 주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과연 누가 샀느냐가 되겠죠. 자, 외국인들은 매도라는 모습들 보여줬고,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연기금에서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소폭 반등의 마무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살짝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순매도,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전환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매수를 했던 거에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소폭 덜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이슈들이 좀 있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했고, 시장도 체크를 했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 않은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 기업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 국산 경구용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산 치료제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조코바라고 하고 있는 이 약물이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국내 이제 정부의 식약처의 승인은 받지 못했어요. 한번 불발이 좀 있었습니다. 불발이 있었던 이유들은 과연 그냥 이거를 조코바를 승인을 해준다라고 해도 경제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포하고 여기서 승인을 좀 불발됐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있다라고 해도 이 증상이 좀 미미하잖아요. 대부분 미미하고 경증으로 가는 단계가 이제 좀 많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풍토병 정도 수준으로 치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풍토병, 그냥 단순히 감기 수준이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확진자가
잠깐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확대가 됐었던 그때 수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을 거예요, 아마. 확진이 됐는지 모르고 넘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약을 굳이 찾지 않을 정도의 몸살인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면은 이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서 사서 구매할 정도로 필요하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약물을 너무 많이 어차피 뭐 필요 없는 거를 굳이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동제약은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조코바에 대해서 국내 판권만 있는 겁니다.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 판권, 조코바를 사재기에서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뭐 80, 전 국민의 80%가 뭐 확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수준들이니까 얘네들은 약품이 부족할 것이고, 국내 와가지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가져갈 거다. 약간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확진자들이 조코바의 승인, 국내에 물량이 풀렸다는 거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승인을 받고 물량을 풀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확진자가 있어요. 확진자가 확대해요. 근데 승인을 받고 물량을 풀리는 이때까지 중국의 확진자는 증가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확진자들이 증가되는 시기가 우려감이 가장 높은 시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수준이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승인을 받고 국내에 물량이 풀릴 정도로 이 시간 동안 확진자들이 높아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승인을 받고 중국에서 사재기 해가지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조건이 꽤 까다롭죠. 조건이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이유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은 얘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 자, 우리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자, 조코바 허가 방법 강구 중 해외 현황에도 촉각을 받고 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동제약은 조코바 상용 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겠다고 밝혔다.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뭐 여기에서 조코바 사용 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효과, 안전성, 약품 정보, 해외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및 구매 동향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구매의 필요성이 낮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제 물량이 100만 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지 주목을 받았다. 국내 판권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죠. 국내 판권이라는 겁니다. 국내 판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소식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엔실트렐 비르푸르마산, 이게 조코바죠, 조코바.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홍콩 피안시노기와 계약을 통해서 국내 판권을 확보한 조코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동제약이랑 일본 시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다. 다시 한번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라. 이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서 뭐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신청을 했다. 약간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을 우리가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막상 실적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본다면 바이오는 테마를 주가 원동력으로 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보다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들보다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더라. 그러면은 주가가 이번에 반영이 될 때 기대감이 낮을 때 허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로서 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판권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할 것이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